네, 이번 코로나19 유행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신규 확진자가 631명입니다. 연일 500명대, 600명대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 이렇게 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처럼 그러면 유행이 계속될지 그것도 걱정이고요. 예, 전문가들이 일찍이 가을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이제 혹독하고 길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을 했는데 현재 현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사회에 만연이 돼 있고 특히나 격리 치료 환자분들이 이제 7,000명, 8,000명 넘어가면서 특히 중환자 분들이 이제 145명 늘고 네. 중환자 병상은 갑자기 늘릴 수가 없거든요. 이제 한계에 봉착해서 조만간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중환자. 우리가 2, 3월에 대구에서 한때 폭발적으로 늘면서 그렇죠. 1,000명, 2,000명의 확진자가 집에서 기다리고 네. 입원을 대기하고 그중에 고령자 중에 집에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급하게 응급실에 앰뷸런스 타고 가서 돌아가시는 이런 네.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수도권에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구 경북 유행 때도 하루 확진자가 800명대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그때와 지금 상황이 어떤 게 다른가요? 그때는 지금 한두 종교 집단에서 주로 집단 발생했기 때문에 역학조사나 방역이 쫓아갈 수 있었죠. 이제 지금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생활 전반에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조치가 못 쫓아가고 있다. 두 번째는 계절적으로 그때는 봄으로 넘어가는 날씨가 이제 좋아지는 상황이고 지금 추워지는 상황이라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또 사람들이 실내 모이는 안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경각심도 그때는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하기도 전에 네. 다들 모이지 않고 주의를 많이 했지만 지금 경각심이 많이 느슨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요인들이 이제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올린 지 이제 10여일이 지났는데 이 거리두기 올린 시간이 그러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주일 뒤부터 보통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서울이 254명, 경기도가 184명, 그러니까 수도권은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전부터든 사회적 거리두기 8, 9월 때도 올려야 될 때 늦게 올리고 네. 내리지 말아야 할 때 일찍 내려가지고 이거 좀 너무 섣부르다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도 5단계로 개편하면서 상당히 거리두기 조건은 느슨하거든요. 그런데도 올려야 될 때 안 올리고 상당히 지금 쫓아가는 뒤늦게 가는 상황이고 예를 들자면 어제 63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어제 환자가 아니고 일주일 열흘 전에 감염이 돼서 그렇죠. 잠복기 지나서 증상 나와서 검사 PCR을 해서 PCR 결과가 어제 집계된 그렇죠. 환자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631명이 감염이 새로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7, 800명, 1,000명 이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좀 더 한 발 앞서서 좀 거리두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거리두기를 11월 초에 5단계로 이제 세분화를 했단 말이죠. 1.5단계, 2.5단계 이렇게 나눈 단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때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서 이제 11월 7일부로 거리두기 5단계로 해서 경제와 국민의 피로감 때문에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1단계는 전국 50명이었는데 개편안은 240명이에요.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굉장히 느슨한 거리두기 개편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발 기준을 좀 지켜서 정부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기준을 또 안 지켰죠. 우리가 수도권에 이제 2단계 전부 해야 되는데 이제 인천은 제외하거나 네네. 강원도를 전부 1.5단계로 해야 되는데 영동은 제외하고 영서만 한다든지 이렇게 좀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정했으면 좀 지켜줘야 국민도 납득하기 편하고 우리가 따라가기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지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정말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평가도 있었던 K-방역. 네. 그러니까 검사하고 이렇게 접촉자를 추적하고 또 격리하는 방식. 이런 K-방역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대구 경북이나 우리 5, 6월까지는 광범위하게 검사하고 확진자를 찾아서 격리 치료하고 접촉자 또 추적해서 자가 격리하고 잘해왔죠. 그렇지만은 사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방역 요원이나 역학조사의 그 인원은 한계가 있고 지금처럼 이제 겨울에 이렇게 폭증할 때는 이미
지금 감염 경로 불명 원인 조사 환자가 아까 16.5%라는데 네네. 그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염 경로 불명 환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00명 20% 정도 되나요? 예. 뭐 퍼센트로는 뭐 더 될 수도 있는데 네네. 그게 중요하지 그 않고. 숫자가 중요하다는 네네. 거죠. 퍼센트로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이 어디서 걸렸는지를 모르고 있다 지금. 네. 그 얘기는 역학조사가 지금 한계에 봉착했다. 또 그만큼 지역사회에 퍼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K방역을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감당하지만 이렇게 폭증할 때는 쫓아갈 수가 없다. 네. 그 얘기죠. 예, 서울시가 그제 오후 뭐 9시에는 뭐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마트나 영화관 이렇게 문을 닫자 이렇게 중단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영업 제한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9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5시까지의 이제 모임을 금지하니까 그만큼의 거리두기 효과는 있겠지만 네네.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낮에 일을 하시고 9시 전에 퇴근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효과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또 풍선 효과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시에 문을 닫으니까 그 전에 서둘러서 퇴근하면서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밀집도가 올라갈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계가 있다 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네. 결정적으로 이 환자 증가세를 꺾는 드라마틱한 감소 효과를 내긴 좀 역부족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오늘 오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제 추가 방역 조치를 이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하도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5단계 거리두기 개편안을 네. 발표했으면 지금 환자 발생 상황 보면 3단계를 발령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한 기준에 지금 맞으면 3단계로 곧바로 가서 전국적으로 일시에 해서 해야 풍선 효과도 막을 수 있고 확진자를 급격하게 줄여서 방역 그 역학조사가 쫓아갈 수 있는 네. 단기간에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올려가지고는 계속 쫓아가는 시기여서 이걸 잡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게 우려가 됩니다. 네. 현재 중환자 병상이 이제 급속히 줄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뭐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를 했죠. 우리가 뭐 무증상이나 경증은 생활치료센터 확충한다든지 네네. 중등증 환자는 감염병원을 늘려서 수용 가능하지만 중환자 병상은 음압도 돼야 되고 격리도 되고 중환자 의사, 간호사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건 상수거든요. 급격하게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자 증가 추세로 보면 조만간 이제 중환자들이 제때 치료 못 받고 안 좋은 이후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상수고 이걸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구 경북의 상황이 재현이 아니라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더 심각한 사회적 또 반향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병상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10일부터 컨테이너 임시 병상 150개를 조만간 이제 운영하겠다 이렇게 서울시가 밝혔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까? 예, 처음인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또 대구 경북 때도 얘기했지만 네. 이렇게 찔끔찔끔하지 말고 국제 전시장이나 뭐 체육관을 대규모로 지금 겨울철이니까 뭐 특별히 게임이나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일시에 뭐 수백 명을 수용하는 임시병원을 해야 된다. 이건 뭐 미국이나 영국, 유럽 국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협소하고 의료진이 거기서 운신하기도 어렵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발상의 전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이 상황을 수용해야지 찔끔찔끔해서는 이거 감당 어렵다. 그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된 거, 그러니까 유행한 거가 지금 11개월째인데요. 아직까지 뭐 병상과 또 의료 인력 여전히 우려가 크다는 게 참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그동안의 대비가 좀 너무 없었던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예, 뭐 전문가들도 이제 이 겨울 대유행 경고했고 아마 뭐 정부도 나름 준비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현실적으로 이 의료계와의 협력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예고된 겨울의 대유행을 대비해서 병상이나 중환자 병상 이런 확충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현재 네. 지금 부족한 상황이 벌어진 걸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좀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뭐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 남아있는 이제 중환자실을 두고 누구를 먼저 중환자실로 옮겨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 것인가 뭐 이런 문제도 이런 논의와 계획도 좀 마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탈리아나 뭐 미국, 영국에서도 중환자가 늘면서 과연 어떤 분을 먼저 치료하느냐. 우리가 전쟁 그렇죠. 때 군인이 부상당하면 우선 치료하는 병상은 경상입니다. 가볍게 앓은 상처를 입은 병사를 먼저 치료해서 전투에 보내듯이 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제 고령자와 뭐 비교적 젊지만 회복 가능한 환자를 먼저 할 거냐 이런 논의들은 중환자 의학 의사와 또 감염 의사 그다음에 윤리학자들이 논의해서 국민들한테 또 알려야 되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서 가겠다. 그렇지 않다면 상당한 그거에 대한 또 국민들의 불만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이렇게 주변을 보면 마스크 참 잘 착용하고 다니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왜 유행에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잘 하고 계신데. 근데 마스크가 그러면 100%는 아닌가 봐요. 그렇죠. 마스크 예방 효과는 이제 80%인데 네. 이제 마스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스크만 잘 쓰면 안전하다가 하는 맹신주의가 있는 것은 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산밀 환경에 노출 안 되는 것이 중요하다.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밀접해 접촉하는 모임을 있으면 일단 다 가지 마시라. 네. 그것이 중요하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는 마스크와 거리두기, 손 씻기, 환기 이런 걸 다 모두 함께 했을 때 안전한 거지. 너무 마스크 맹신주의, 마스크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마스크만 잘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일각에서는 이제 거리두기를 아무리 격상을 해도 지금 이제 국민들이 경각심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사실 좀 지치고 막 이렇게 약간 좀 그런 것들도 좀 있는데 그래서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유행이 왜 안 잡힐까? 어떤 논의를 좀 해봐야 될까요? 예, 이제 그 부분도 저도 계속 이제 정부가 소통을 잘해야 된다. 네. 원보이스로 투명하게 상황이 이렇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제 방역 조치 자체가 이제 경제와 피로감 때문에 단계는 올리지 않는다. 네. 하면서 국민들한테는 집에만 계셔라, 뭐 모이지 말라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거든요. 집에만 계시면은 경제가 안 돌아가고 네. 피로감은 더 쌓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솔직하게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니 우리가 2주 정도 3단계로 강하게 좀 불편함을 다 같이 협력해서 겪고 나서 환자가 줄면 네. 그 다음에 서서히 풀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기간에 강력하게 3단계를 해서 기세를 꺾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더 피해가 적은 방법이고 또 국민들한테 솔직히 그걸 구하면 국민들은 다 납득이 갈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이 환자는 폭증하는데 쫓아가는 식으로 조금씩 뒤늦게 가니까 이것이 더 길게 고통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니까 국민들도 이게 참 쫓아가기 힘든 거죠. 피로감이 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소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손 씻기, 거리두기, 마스크와 방역도 중요하지만 또 한 축은 이 소통을 잘하는 것이 결국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국민들이 믿고 따라질 때 이 거리두기가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거리두기 측면에서도 조금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 가족들과 지인들과 식사는 사실 하잖아요. 네. 늘 혼자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감염되는 사례도 나타나니까 이렇게 되면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도 효과가 없지 않을까? 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예, 지금 상황 보면은 우리가 소위 뭐 집 밖이 위험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불 밖이 위험할 정도입니다. 집안에서도 뭐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속출하고 있으니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만큼 만연돼 있다는 얘기고 이 어떤 집안의 모임도 지금 하셔는 안 됩니다. 예, 집안에서도 어떤 가족 간에 서로 격려도 하고 주의도 주고 쓸데없이 산밀 환경 가시지 말라. 네. 서로 이제 경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겨울을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겨울 지나면 또 봄이 오는데 이 겨울을 어떻게 무사히 지내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우리 개인 방역에 대해서 조금 더 느슨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백신이 또 나올 것이다. 네. 외국에서 금방 또 오니까 네. 그때 뭐 백신을 맞자 뭐 이런 건데 당장 궁금한 게 국내에서는 그러면 언제쯤 접종이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네, 그동안 뭐 어려운 과정 중에 백신이 지금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주 네. 한 줄기 빛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남의 호주머니의 돈이고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성구매 협약으로 한 회사와 성구매 협약을 했지만은 네. 중요한 거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전 국민 대상으로 빠르게 가능한 시기를 앞당겨 접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또 적극 나서야 되고 특히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고 네. 국민들한테도 잘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맞을 것이냐 백신도 그 부분도 이제 상당히 관건인데 가장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백신인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정부가 네.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선구매 발표하고 그리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조바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백신 구매와 접종 또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희소식이죠 분명. 근데 그게 이제 먼 나라 뭐 영국, 미국에서 시작되고 네, 내년 초 되면 뭐 일본에서도 시작되고 이러면 상당히 우리는 조바심 곤혹스럽죠. 나죠. 네. 조바심 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최대한 물량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전 국민 접종 대상도 아닌 물량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미국이나 영국 이상 두세 배의 물량을 확보했거든요. 확보를 많이 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인지를 검증을 하고 또 우선순위를 또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누가 먼저 맞을 것이냐 그것도 충분히 국민과 소통하고 또 백신 중에는 초저온 마이너스 70도로 유통해야 되는 백신들은 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 국민 접종 5천만 명이 적어도 2번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면밀한 백신 접종 그 계획 그걸 뭐 철저히 준비해야지 또 불의의 사고 없이 우리가 코로나19 유행을 종식시키고 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김우주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